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뇌졸중이 맞을까요? 뇌졸증이 맞을까요? 중이냐 증이냐. 예, 뇌졸중. 뭐 협심증, 뭐 심근경색증 이거는 뭐 증상이잖아요. 증상. 근데 지금 네. 선생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중으로 말씀하시고 요거는 중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아니요, 증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이라고 많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짜장면과 자장면을 우리가 함께 썼거든요. 운용하듯이. 예, 뇌졸증, 뇌졸중 이거 같이 쓰는 거 아니고? 네,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예요? 뭐 심지어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잘못 이야기를 하시지만 네.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이 맞는 표현입니다. 한자로 풀이해 보면 뇌 기능이 졸지에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구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네. 자, 뇌졸중과 뇌경색은 같은 말입니까? 환자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저 뇌졸중 치료실에 입원했는데 왜 저는 진단명이 뇌경색이죠?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이름이 뇌졸-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네네. 그러면은 뇌졸중 안에 뇌경색이랑 뭐 이런 혈관 질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우리 막내가. 막내야! 네, 냈습니다. 꿈이라니까요? 네. 야, 너 그 안경을 계속 쓰고 있어. 이제 똑똑해지는 안경인가 봐요. 뇌졸중은 이 두 가지를 전부 합쳤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강남, 그러니까 강서구도 서울이죠. 또 강북구도 서울이죠. 네네. 그런데 강남구, 강북구, 뭐 강서구 다르게 부르듯이 네. 뇌졸중이라는 큰 개념 아래에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오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왜 지금 같은 겨울철에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다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뇌졸중은 사계절 모두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우리 몸은 항상성, 우리를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추우면 어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그러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게 됩니다. 응고가 쉽게 되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요. 네. 혈액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우리 뇌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넣어보면 큰 변화가 없죠. 네. 그런데 페트병을 얼음물에 갑자기 넣어보면 어때요? 페트병이 확 쪼그라드네.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겨울철에 뇌출혈 때문에 병원 가셨다는 얘기 정말 너무 많이 듣거든요. 이게 다 이제 추워지면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혈관도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외부로 갑자기 나가게 되면 네.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 차이가 특히 클 때 겨울만 되면 응급실에 뇌출혈로 방문하신 분들이 어마하게 급증을 합니다. 자, 실제로 뇌출혈로 응급실을 방문하신 환자 수를 비교해 봤더니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2월, 1월에 가장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히 가장 적은 7월에 비해서 무려 25% 가까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조심해야 근데 되겠네. 이제 더 주목해야 될 거는 뇌졸중은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뇌졸중은 국내 4대 주요 사망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약 10%가 뇌졸중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만 명 넘는 뇌졸중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분이 또 돌아가시는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환자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괜히 이 뇌졸중을 죽음의 질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네요. 근데 이 뇌졸중은 대체 왜 생기고 왜 증가하는 건가요? 네, 뇌졸중은 사실은 하나의 병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동맥경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죠. 네네네. 이제 우리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혈관 속에 나쁜 쓰레기가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머, 이게 뭐예요? 아우 근데 징그럽다. 막 누런 게 이게 바로 저런 거요? 혈관 플라크라는 건데요. 저 혈관 벽 두꺼워진 거 봐. 장난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나쁜 쓰레 같은 플라크가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상하게 만들어요. 자,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요. 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내 혈관입니다. 네. 뭐 피가 흐르는 건데 예. 깨끗하죠? 깨끗해요. 그런데 예. 다음을 볼까요? 전혀 다르죠? 갑자기 바위가 하나 딱 자리 네, 잡네요. 맞습니다. 플라크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저 거죠. 하얀 게요. 네, 저 혈관의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한 진짜 가늘잖아요. 경동맥이면 한 4mm, 5mm? 5mm. 5mm. 정확하게는 한 6에서 7mm 정도 6에서 됩니다. 7mm야. 그런데 동맥이니까. 우리 새끼손가락이 어때요? 네. 그거보다 작잖아요. 네. 이 작은 혈관 안에 이렇게 큰 찌꺼기가 있으면 금방 막히겠죠. 또는 그러게요. 운이 나쁘면 압력으로 저 혈전이 뚝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이 70% 이상 좁아지면 플라크를 제거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준비한 수술 사진이 있는데요. 네네네네. 보시면 맨 왼쪽이 주변의 신경과 여러 가지 근육을 제거한 혈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장난 혈관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오, 저 봐. 노랗게 노랗게. 보이는 그가 이제 나쁜 쓰레기들이 잔뜩 보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혈관을 개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찌꺼기를 다 제거를 하고 노랗게 그 안에 없어졌네요. 네, 혈관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머, 어떻게 저런 게 쌓일 수가 있어요. 진짜 네. 위험할 것 같아요. 경동맥은 뇌와 심장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막히게 되면 골든타임도 아주 짧습니다. 3시간 이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이고요.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한 번은 꼭 시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